요즘 경남 경찰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를 해결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불미스러운 사건의 당사자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경찰 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신뢰도 추락하고 있는 상황. 대체 경남 지역 경찰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기에 이런 상황인 건지 오늘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감시 리스트, 경찰이 이래도 돼?입니다. 사건이 참 많아서요. 이 사건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경찰이요. 순찰차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네. 어이가 없죠. 예. 예, 거제시에서 지난 3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현직 경찰관이 좀 젊은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여자친구 밤늦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와서 귀가해서 이제 아마 막차를 탔겠죠. 12시 정도 됐을 거로 보여지고, 카톡을 나누는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근무 시간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순찰차를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집으로 귀가를 시켜준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우연하게 시민이 이제 알게 돼서 SNS로 나가면서 이제 국민신문까지 이제 올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 경찰 당국에서는 구두 경고로 징계를 해서 역시 또 경찰도 솜방망이 또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순찰차 이제 사건 중에 최근에 통영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점심 시간에 이제 주차를 하다가 순찰차가 이제 주차돼 있던 차 앞범퍼를 이렇게 박았어요. 그러니까 파손이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차주를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사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경찰이 내려서 그걸 보고는 그냥 가버린,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이 차주가 차량을 찾으러 와서 보니까 차가 이게 이제 부서져 있고, 그런데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그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안 돼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근처 도로의 CCTV를 좀 찾아봐 달라 해서 찾았더니 이게 경찰차가 한 게 밝혀져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손괴를 했던 이제 경찰이 와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인터넷상에 이게 다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이제 되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이제 가장 좀 재밌는 상황이 통영 경찰서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다 몰려가셔가지고 거기에 칭찬합시다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칭찬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예. 경찰관 분께 좋은 거 배웠습니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통영에서는 주차 뺑소니 처벌 안 해서 칭찬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비아냥거리고. 예, 그쵸. 비아냥거리고 이제 반성하라 이거죠. 반성하라고 해서 글을 많이 올리셨는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과연 이제 이 통영 경찰서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요즘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하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비위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범죄다 할 만한 사건인데, 지난 7월이었습니다. 현직 경찰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걸렸는데 이것도 근무 시간에 걸렸습니다. 지난 26일 날 진주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찰관에게 제보가 들어옵니다. 성매매 하는 것 같다는 제보가 있어서 경찰관이 이제 단속을 나갔는데 새벽에 네. 가보니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성매매하는 현장을 이제 적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현직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끝까지 그날 당직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지를 이탈해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을 당했고, 본인은 이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조사를 하는 출석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고 일주일 병가를 내버리고 예.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런 행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여성은 이제 관광비자로 들어왔던 외국인인데, 그동안에 이제 성매매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것을 이제 경찰이 파악을 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부인하면 그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3회 이상 이제 출석 불응을 하게 되면 예.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아마 병가에서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 그건 제가 확실하게 다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인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처벌을 먼저 받게 될 것이고, 그 형사처벌, 그 범죄가 확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아마 징계 수위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짚어볼 사안은
경찰이 뇌물 수수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에게 돈을 받았어요. 이 네. 사건 좀 들어볼까요? 예. 올 1월에 양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경감, 뭐 그냥 직위도 있으신 분이죠. 경감이신 분이 방화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예. 이제 뭐 이것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300만 원은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쓰고 100만 원은 회식비로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뇌물이고 사적으로 쓴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근데 본인은 막상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돈을 빌린 것이다. 그래서 뇌물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다투셨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의자하고 이 돈을 받은 경감이 평소에 무슨 돈을 주고 받을, 돈을 빌리고 빌려줄 만큼 정도의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예. 판단을 해서 그대로 이제 뭐 기소 의견으로 한 것 같고 그 뒤에 실제 이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니까 구속이 된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특히나 그 뇌물을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민원인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을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떤 사건 처리에 대해서 부정한 어떤 거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좀 충격이 큰 것이죠. 예. 지금까지 살펴본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일탈, 개인의 비위였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부실 수사로 도마 위에 올랐던 사건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최근 사건들인데요. 밀양 신생아 유기 사건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이 부실 수사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 수사를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부패나 이런 것보다 더 경찰관들이 수사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밀양양 흑간에서 탯줄이 달린 어린 그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이 이제 발생했는데요. 거기에 40대 여성이 자기가 이제 뭐 했다고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그 국가수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돼가지고 밝혀졌는데 치모가 아닌 것은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자백을 했을 때에 이제 뭐 산후에 대한 어떤 출산 여부 또 건강 상태 병원 검진 이런 거를 초동 단계에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불실 수사의 논란이 이제 일어나게. 자백만 믿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자백만 믿고 예. 있어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또 진주에서 뭐 경남에서 큰 충격이 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충격이 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 살인 사건 큰 충격을 주었는데. 뭐 더 기가 막힌 일도 이제 최근에 있었는데요. 창원 마산의 오동동 파출소와 양덕동 파출소 관내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남성 운전자가 여성 자가용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이런 사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양덕 파출소와 오도동 파출소의 양쪽에 신고를 했는데 양쪽 다 핑퐁을 치면서 우리 권한이 결국에는 아니다. 피해자가 SNS에 글을 올려서 범인을 추적했고 경찰청 112 신고했고 범인을 검거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경찰의 신고 묵살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시민이 생명을 위협받는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신고를 묵살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엄청난 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문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경찰 내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의 문제이거든요. 경남의 징계 현황을 제가 쭉 5년간 쭉 다 봤습니다. 그런데 허술한 대응과 부실 수사도 징계의 대상입니다. 올라와 있는데요. 통계상으로 보면은 경남지방경찰청 징계 현황이면 보면은 당직근무 태만, 112 신고 묵살 및 부당 처리, 수배자 동명이인 5인 체포, 예. 실종 사건 처리 소홀 이런 것들은 가장 낮은 단계인 6등급의 징계 단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민의 생명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런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한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에 대해서 경찰이 책임지는 의식이 소명 의식이 좀 낮은 게 아니냐. 그래서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늑장 처리 부실 수사 그다음에 신고 묵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찰이 강하게 내부 기율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느껴지는 게 사람들이 억울하면 경찰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찾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거든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맞아요. 예.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는 극소수 경찰들의 비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수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는 일이죠. 근데 사실은 대다수 혹은 좀 많은 수의 경찰들에게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불만은 너무 이제 무사안일 태도 혹은 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그냥 흔히 말하는 공무원 특유의 태도를 경찰이 보였을 때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그 정서적인 어떤 절망감이 맞아요. 있죠. 예. 맞아요. 수사기관이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에서 아무도 나를 보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절망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제대로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뭐 청와대 가는 거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근데 또 그 이후에 보면 청와대에 올리거나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여론이 들끓으면 경찰이 또 상당히 재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결과물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바로 그냥 인터넷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 이거는 비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공무원처럼 나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하겠어. 혹은 고소인이 가지고 오는 그 사건의 고소장에 있는 내용이나 고소인이 들고 오는 증거만 보겠어가 아니라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치안 현장에서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치안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지만 점점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많이 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정보를 많이 접해서 그러실지 모르지만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민들의 안전 욕구가 점점 높아지는 반면에 이에 대해서 경찰의 어떤 대응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민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이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주민에게 직접 책임지지 않는 국가 경찰의 한계이자 문제점이다라고 보이고 이는 어떤 국가 경찰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찰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범죄 대응 방식이 사후적인 강력 범죄에 대한 진압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범죄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를 뭐 범죄자를 잡고 수사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는 그때 사실은 주민들의 안전 욕구와는 아주 괴리되는 것이죠. 이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혹은 누가 다치고 난 이후에 범죄가 해봐야 수사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찰의 본연의 의무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그런 본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어떤 직무에 대한 철학도 이제 사후적인 강력 대응 위주의 어떤 범죄 대응 방식이 아니라 사전적인 범죄 예방적인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보이고요. 예. 최근에 뭐 2009년부터 12년간 이렇게 한 3만 명 정도가 정원이 되어서 지금 12만 명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선진국 주요 선진국 프랑스나 미국이나 등등에 비하면 여전히 경찰 1인당 주민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형식이고요. 예. 뭐 경찰관이 정원된 건 또 사실이지만 반면에 이제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현장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그래서 미숙하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하기엔 자신감이 좀 없는 것이죠. 금방 그 양덕동에 있었던 그 사건에 있어서도 본인 관할이 아니라라고 하면 그 112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방식, 그래서 그렇죠. 다른 관할로 이전을 시켜주는 방식이 얼마든지 경찰 조직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자꾸 나오는 비판이 경찰 기강이 해이해졌다. 왜 자꾸 이런 소식이 유독 또 올해 자주 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경찰은 하시는 일 자체가 뭐 준법을 강요하고 법치를 요구를 하는 그런 이제 직업군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범법 행위를 한다든지 비위 행위를 했을 때 그만큼 이제 가해지는 비난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본인들은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일반 국민에게 하라고 하니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또 권력기관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정보도 집중이 되고 수사권도 있고 그래서 권력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보다 훨씬 낮은 자세로 좀 대국민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그 모든 걸 다 깎아먹게 되는 거죠. 기존의 이미지를 쌓아놨던 걸. 그래서 결국은 경찰관 한 명 한 명의 뭐 직업 윤리 의식도 굉장히 좀 이건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저는 이제 그 사전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채찍질만 할 게 아니라 경찰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멋진 경찰 혹은 경찰관이라면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이 정도는 돼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지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국가기관 신용도 평가에서는 또 제일 하위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지라든지 아니면 응원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잘해라 하면서 비위가 생기면 엄청 강하게 질타하는 게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경찰에게 이제 이전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주는 쪽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해를 하시는 물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한 가지 지점, 국민들이 경찰을 그렇게 과연 신뢰를 하는가 하는 지점에서 이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경찰이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2019년도만 하더라도 민감용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3번이나 했습니다. 3번 했는데 3번 할 때마다 3월 12일 날 또 쇄신하겠다. 8월 20일 날 쇄신하겠다. 계속 쇄신하겠다. 대국민한테 얘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도 개선되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 년도만 하더라도 번익선 그 사건이 터졌죠. 그다음에 진주 사건 터졌죠. 그다음에 한강 토막 시시 사건 터졌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 안에 열다 보니까 경찰의 내부의 부실함이 드러났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개선하지 않고 자치경찰만 주장하게 되면 거꾸로 보면 제가 검찰한테 되치기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내부의 자정 능력을 높이는 것도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보집니다. 경찰 부패나 어떤 부실 대응의 문제는 뭐 특정 개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구조적인 문제도 좀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찰은 단속 업무나 수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유착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제 뇌물을 제공한다든지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런 유혹을 건절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전문감사관실이 감찰 기능에서 네. 이제 이런 단속 전후에 이를 감찰에서 이렇게 사전 사후 스크린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두겠다라고 하는 걸 보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24시간 이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그에 합당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승진밖에 없는데 이 승진도 특정 직군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든지 누구는 지나치게 소외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 특유의 어떤 경직 문화, 계급 문화 때문에 좀 이렇게 서로 비밀이 많고 좀 충성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뭐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조직의 어떤 배반자, 배신자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위적인 문화, 어떤 조직 내부의 어떤 충성 문화도 약간 바꿔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패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어떤 선진국이나 세계적인 지표에서는 부패 지수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부패 지수 좀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 이제 자치경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시민들의 참여, 경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감시하고 감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경찰청에서는 이게 시민 청문관 제도다라고 해서 각 경찰서와 그 경남청 단위에 이렇게 시민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감사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끔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어떤 감시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좀 경찰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많이 채찍질도 하시고 많은 격려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경상남도는 앞서 쭉 얘기 나왔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렇게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경찰이 이 시점에 국민과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경남경찰의 뼈를 깎는 특단의 개혁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